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대장 상담 인사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암젠의 매출 32% 감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셀트리온의 주가가 최근 이렇게 올라가는 건 셀트리온의 호재 발표도 있지만 화면에 보이는 이 암젠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셀트리온의 매출 뉴스가 아니라 셀트리온이 노리는 오리지널 제품들의 매출 감소가 실제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다른 해외 경쟁사들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 재밌는 건 8월 3일날 나왔었던 셀트리온의 발표였는데요. 스토버클로와 오센베이트가 미국 ESI에 추가 등재가 됐고 미국 3대 PBM이 차지하는 커버리지 대부분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그 소식을 8월 3일에 여러분께 전해드렸었고 셀트리온은 FBM 밖에 약 30% 규모의 오픈마켓까지 동시에 공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 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자, 어떤 거냐면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되는 거예요. 8월 3일 셀트리온 대수노와 미국 PBM 커버리지 확대, PBM 커버리지 확대, 그리고 8월 4일 암젠의 프롤리아 매출이 32%나 감소했다. 물론 프롤리아의 감소분을 셀트리온이 모두 가져갔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 바이오시밀러가 경쟁하고 있고요. 다만 오리지널 시장의 침식이 실제 숫자로 확인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셀트리온이 다수의 바이오시밀러를 보유하고 있고 다수의 바이오시밀러를 앞으로도 더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근데 암젠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셀트리온의 신규 제품군이 노리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들이 최근 실적에서 계속 압박을 받고 있더라고요. 노바티스의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25% 감소했어요. 셀트리온은 졸레어의 바이오시밀러 옴니클로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옴니클로가 맞아요. 유럽에서 마켓 쉐어 21%를 달성했죠.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노바티스의 졸레어가 매출이 3억 4,2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고정 환율 기준으로 25%나 감소를 했습니다. 노바티스 실적 자료에서도 졸레어가 상당한 하락을 보이고 있고 바이오시밀러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셀트리온이 에헴 하면서 등장을 하는데 그 옴니클로가 마켓이요. 유럽의 시장 점유율, 유럽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21%나 장악을 했어요. 옴니클로가 지금 이탈리아 15개 주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7개 지역에서는 오말리주밥 공급사 가운데 유일하게 주정부 공급 계약까지 확보를 했어요. 야, 이거 옴니클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셀트리온의 미래가 보이거든요. 어제 방송에서도 내일장 급등 터지려나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요즘 거제 야호라는 게 유행어라고 하는데 셀트리온 급등 야호라고 방송해 드렸어요. 야, 이거 2% 급등 아쉽지만 이 자리에서 저는 좀 크게 갈 거라 보고 있었거든요. 좀 아쉽지만 윗꼬리가 달리지 않은 채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굉장히 중요한 호재를 머금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정확한 것은 이 바이오시밀러의 대격변이 시작되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들이 일제히 실적 감소를 그리고 있고 특허가 만료되는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바이오시밀러를 추진하는 것도 있고 이미 추진한 것도 있고 이런 흐름은 로슈에서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로슈가 7월 23일 상반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매출이 바이오시밀러 경쟁 때문에 감소하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에 대응하는 셀트리온의 제품이 앱토즈마거든요. 앱토즈마는 8월 3일에 셀트리온이 발표했던 내용이죠. 그죠? 미국 3대 PBM인 익스프레스와 CVS와 업텀을 모두 사범 처방집의 선호 의약품으로 등재를 시켰다. 현재 앱토즈마는 미국 전체 보험 시장의 절반이 넘는 환급 커버리지를 확보했어요. 즉, 바이오시밀러의 침식이 시작되고 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할 점은 출시한 바이오시밀러가 정말 오리지널 시장을 빼앗기 시작했냐라는 것이고,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 첫 시작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어서 8월 5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내용 본격적으로 이어가 볼 건데요. 아직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댓글은 저를 더 열심히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머슴처럼 저를 부리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중요한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야, 이거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정진 회장이 8월 10일부터 한 달간, 무려 한 달간 프랑스, 그리고 이어서 유럽 각국, 미국, 캐나다, 일본 하반기 영업 직접 점검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서정진 회장이 직접. 단순한 해외 출장이 아닙니다. 회사가 명시한 점검 대상은 명확합니다. 제품별 판매 현황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입찰에 대한 내용이고, 공급 일정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고, 출시 국가 확대에 대한 내용이고, 약국의 직판망 중요하죠. 이겁니다. 자, 여기서 특히 주목하는 건 약국의 직판망인데, 세이티론이 지금까지 병원 직판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았거든요. 근데 제품 포트가 늘어나면서 이제 병원, 보험사, 공공조달, 약국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세이티론이 지금 약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많이 팔 수 있는가에 대한 싸움이 들어가는 건데, 8월 3일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에서는 PBM 등재 소식 나왔고, 그죠? 이제는 공공조달과 약국 영업 싸움이다. 얼마나 잘 팔 수 있는가, 영업 싸움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이 직접 움직인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댓글로 서정진 회장님 힘내시란 의미로요, 서정진 회장님 야호 파이팅 외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 유행이래요, 거제야호. 네, 아무튼 자, 그래서 2분기 실적의 65%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세이트리온의 주가가 조금씩 저항대 돌파를 시켜내면서 상승세가 굉장히 의미있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고수익 신규 제품이 전체 바이오 매출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말은 전년 대비 76%나 증가했는데, 예전에 램시마 아시죠?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 중심 회사에서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스타키마, 앱토츠마, 옴니클로, 스토버클로 등으로 매출의 구조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식시장은 신제품 허가에는 반응하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바꾸는 것은 그 신제품의 매출 비중입니다. 그 비중이 이제 65%까지 올라온 거고요. 트룩시마도 내용이 정말 좋은데, 미국의 리툭시마 시장에서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 점유율이 38.6%고요. 4개월 연속 지금 1위입니다. 근데 7월에서는 미국 FDA에서 리툭시마 바이오시밀러 가운데 최초로 상호 교환성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최초 제품에 주어지는 독점권도 확보를 했고요. 세이티론에 따르면 오리지널의 약 20% 시장을 보유하고 있대요. 즉, 트룩시마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바이오시밀러 경쟁사와 싸울 수 있냐? 이게 아니고요. 오리지널이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20%를 얼마나 가질 수 있냐? 오리지널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이트리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이트리온을 방송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세이트리온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올라타세요라고 이미 7월 달부터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세이트리온은 꼭 매수하셔라, 일단 올라타셔라 라는 말씀을 바로 8월 5일에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7월 16일 그리고 또 이 구간 말하는 대로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수십 퍼센트 올라가고 있고 또 이미 올라가는 상황에서 더 갈 거라는데 더 가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세이트리온의 상황 어떻습니까? 딱 봐도 한마디로 이거 아니에요. 2026년도부터 세이트리온의 숫자가 달라질 것이다. 2027년도에는 더 커질 수 있다. 바이오시밀러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국가 입장에서도 이 의료 처방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의료비가 굉장히 큰 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국민들에게 부담이기 때문에 의료비 영역에서 이런 바이오시밀러들이 등장해주면서 약간을 낮춰주는 거 굉장히 땡큐하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밀어주는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세이트리온의 호재가 더 커질 건데 기가 막히게 추세를 여기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추세가 너무나 좋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물 뭐 진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세이트리온은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11월 달에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죠? 세이트리온이 세계 최초로 4개 타겟을 동시에 적용하는 차세대 비만 치료 후보 물질을 이미 비임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비임상 결과에 대해서는 11월 달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용까지 나와준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세이트리온 우리가 그냥 지나칠 내용은 전혀 아니거든요. 지나칠 내용은 아니다. 다만 여러분들 일단 매수는 잠깐 기다릴게요. 왔거든요. 한번 월요일장 우리 구독자님들 기존에 잘 따라오셨던, 밑에서 담고 최근에 담으셨던 분들 월요일에 한번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월요일장 주가가 쏘면 팝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만약에 이거 기억하세요. 오늘 시가 이탈하면 수익 매도할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시가가 193,200원이고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면 193,200원 이탈하는 순간 수익 매도하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 193,200원 여러분들 장중에 꼭 대응하시고요. 193,200원을 이탈하는 순간 단기 수익 매도를 할 것이고, 193,2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가 상승 기대하면서 슈팅 나올 때 한번 팔 거거든요. 그때는 장중에 대응해 드릴 테니까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 놓으시고요. 지금 세이트리온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장기간 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씀드린 단기 대응은 따라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상을 구독해 놓으시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응은 필요하겠죠. 바이오 시밀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내의 시간 좀 필요하고, 인내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응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대응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이트리온은 그동안 못 올랐으니까, 많이 빠지고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올라갈 주식이 아니야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서정진 회장님께서요 8월 10일부터 영업을 위한 해외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미 세이트리온은 다수의 품목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시판되는 약물들도 많고 바이오 시밀러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세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약을 얼마나 더 많이 팔 수 있는가의 싸움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PBM 등재까지 잘 된 마당에 맞아요. 약국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공급처만 잘 닦아놓으면 세이트리온의 미래는 이미 보인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 봅니다. 외인들이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증권사별 수급도 좀 볼까? JP모간이 담아가네요. JP모간이 그죠? 골드만삭스는 좀 파네요. 지들 손해지 뭐. 한투가 들어오고 있고, 근데 얘네는 뭐 물량을 뭐 어마어마하게 담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메리츠가 좀 많이 담아가네. 메리츠가. 자, 아무튼 뭐 증권사 쪽에서는 아직 뭐 세이트리온 쪽으로 뭐 크게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뭐 외인들은 담아가고 있다. 기관도 담아가고 있다. 심지어 연기금도 담아가고 있다. 기타 범위도 들어오고 있다. 돈이 세이트리온에 쏠리고 있다. 이거 나중에 또 올라가고 나서 대응하면 안 돼요. 영상 중간에 말씀드렸던 단기 대응은 이미 저점에서 우리가 들어갔던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수익을 좀 말하는 거고요. 사고팔고를 해야 되니까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 또 올라갈 때 대응하지 마시고 제가 대응을 도와드릴 거니까, 그죠? 뭐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오르면 또 조정을 줘. 여러분들 대응은 여러분이 늘 급하게 하려고 하고 나만 놓고 또 갈까봐 그런 불안함 때문에 좀 아쉬운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이제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중장기적으로 대응하려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193,200원 안 깨지고 버텨주는지도 중요하고, 확인할 게 좀 많아. 확인할 거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해드릴 거니까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세이트리온이라고 남겨놓으세요. 나중에 또 터지고 대응하려고 하면 늦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어서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를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